네, 개성공단 잠정 중단 사태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 위협으로 남북 관계 아주 살얼음 판을 걷고 있습니다. 네, 그러는 와중에 북한은 중국에 전격적으로 특사를 파견했는데요. 북한의 향후 움직임과 그리고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 경기대 김기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김기호 교수님 먼저 지금 아주 전격적인 방문인데 네. 준비를 했다고 보기에는 좀 그런 모양은 안 보이는데 네. 어떤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뉴스 보도에도 나왔지만 작년 12월 10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올해 2월 10일 핵실험할 때 중국이 동참하다 보니까 예. 북한에서 뭐 대국이 대국답지 못하게 행동한다고 중국을 비난하면서부터 북중 관계가 굉장히 좀 소원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최근에 중국이 조선무역은행 계좌까지도 폐쇄하고 나오니까 또 그런데다가 금강산은 벌써 꼬여졌고 개성공단까지 꼬이다 보니까 북한이 뭐 어서 자금 나올 게 없죠. 또 장성택이 작년에 북한 갔었지만 황금평 의하도도 안 되고 나선지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돌파구를 열어야 되겠거든요. 그런데 아까 나왔지만 뭐 다음 달 초에는 한중 정상회담 한다 그러는데 한미 회담한 거 보니까 뭐 북한에 대해서 어떤 뭐 유화책 같은 거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안 나오고 예. 비핵화를 전제를 하고 또 자기는 아직 확정도 안 돼 있는데 6월 달 말에는 또 한중 정상회담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엄청 압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3년 초과로 꼬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 외교 문제는 김영일 당 국제부장이 가야 되는데 외교 문제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모든 문제, 정치, 군사, 외교, 심지어 경제 문제까지 타결하려다 보니까 실세 중에 실세인 최용해 총정치국장의 당 중앙위의 총정치국의 상무위원이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최고 실세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보내가지고 뭔가는 돌파구를 열어보려는 이젠 뭐 중국이 아니면은 헤쳐나갈 방도가 없다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출구 싶습니다. 전략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런 의견을 그렇죠. 예, 제시하셨는데. 출구 전략 겸 또 생존 전략이랄까요? 네. 그렇죠. 네. 김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첫 특사이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비슷한 사례가 이제 지난번 2번 있었죠. 2006년도, 2009년도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북중 관계가 이제 소원해지다가 또 중국이 그 당시 후진타오 정권이죠. 중국이 좀 더 이제 북한을 껴안는 제스처를 보이면서 중국이 먼저 특사를 보내죠. 그 당시에는 왕자로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갔고 예. 그러면서 이제 북중 관계가 이제 풀리고 또 육자회담 재개되고 이런 수순을 밟았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 중국이 보는 북한의 핵실험부터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 부분이 중국이 북한을 보는 태도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용해가 들어가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보는데요. 네. 중국이 북한에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북한에 먼저 요구를 했다. 니들이 이 문제를 풀려면은 들어와라 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지금 북중 간에 지금 꼬여 있는 많은 문제들 또 경제 지원 문제라든가 전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용해라는 어떤 거물이 최측근이 중국을 특사로 간다는 거는 그거는 곧 김정은의 방중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어떤 깊이 있는 어떤 현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예. 사실 최용해라는 사람은 그런 깊이 있는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은 못 됩니다. 지금 수행원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행 인원이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특사라는 의무가 아마 김정은의 방중 논의가 아마 제일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 봅니다. 김진모 박사님 그러면 그 지금 중요한 게 네. 실세가 가긴 했지만 과연 중국의 카운터 파트너 누가 과연 만나줄 것이냐 이것도 예.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진핑 총석이가 만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특사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만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높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만 이제 중국 측에 이제 그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들도 있고요, 외교부장도 있는데 이제 최용해가 군인이니까 아무래도 군 쪽에서 나와서 영접을 이제 만날 가능성이 더 크고요. 예.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결국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그 김정인 방중 문제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북핵 문제 이후에 경색된 한반도 문제 정도는 아마 논의를 해서 풀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김기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그 조명록이라는 총정치국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네. 94년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선군 외교라 그래가지고 신분은 군인이지만 그 총정치국장이라는 위상으로 봤을 때
꼭 군부 인사만 만나는 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네. 군부 인사도 당연히 만나지만 이게 지금 북중 관계가 정치적으로 지금 꼬여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먼저 풀려다 보니까 예. 당에 있는 주요 그 관련 인사를 만날 것 같고 아마 이번에는 그 상호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난달 4월 말에 아마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왕자르이 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러 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갔었는데 부부장도 안 만나고 국장급만 만나고 지금은 뭐 김정은의 방중 문제를 논할 때가 아니다. 뭐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참 입장이 곤란하니까 시기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거절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럼 왜 허락을 했냐? 사전에 뭐 모종의 교류가 있었겠죠. 그 전에. 예, 그때는 상호 필요했지 않았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 때문에 미국을 견제하지 못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MD가 확장되는 걸 견제하지도 못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좀 견제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 예. 북한으로서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탈출구를 찾아야 되니까 예. 중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런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뭔가는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조금 의외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중국 외교부에서 북한 납포 사건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달라.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고 해요. 이렇게 경색되고 있고 외교부에서도 강하게 이례적으로 보여줬는데 바로 다시 특사를 받아줬단 말이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근데 뭐가 그거는 있을까요? 이제 그 선박 아주 미미한 일이고 예. 이거 아주 큰 대국적인 면에서 관계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건 또 그거대로 약간 사과하겠죠, 뭐. 아, 다른 면으로 네, 치부할 네. 수 있다. 예, 이건 큰 아주 뭐 북중 관계의 큰 틀을 다시 이제 복원시키는 거니까. 예. 네. 그러면 교수님 지금 보기에는 북한이 지금 가서 어떤 이야기? 왜냐하면 지금 미중 간 정상회담도 있고 그다음에 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도 있습니다. 뭐 많은 거를 얘기하고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강할 것 같은데 뭐 그렇죠. 어떤 내용들을 좀 전달할 수 있을까요? 뭐 그 우리 좀 핵보유국지 얻으려 그러는데 자꾸 미국이 이렇게 우리 비핵화 전제를 하는데 우리 핵이 있어야 생존하는데 좀 도와달라. 만약 중국이 넌 그건 안 된다. 그럼 너 조금 참아주고 육자회담으로 나와줘라. 그러면 그럼 뭐 내 육자회담에 나가겠다. 뭐 속으로는 나가는 척하면서 예. 나가겠다. 뭐 이런 모종의 상호 서로 체면을 세워지는 수준에서의 어떤 합의가 있겠죠. 예. 예, 예를 들면 너 이제 잠잠히 핵실험 하지 말고 4차 핵실험 하지 말고 더 이상 저 말썽 피지 않으면은 내가 뭐 제재 같은 것도 금융 계좌도 풀어주고 이렇게 할 때가 좀 잠잠히 있어라. 그럼 뭐 북한 같으면은 이제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 핑계를 들어서 미제도 더 이상 우리에게 압살 책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뭔가는 이제 출구를 채택하겠죠. 예. 그러면서 당분간 이제 이렇게 도발 국면이 다소 이제 그 진정되는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는 뭐 그런 게 마련될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이 지금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이지마 참여 방북도 허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중국 특사도 보냈고 이제 미국하고 대화를 시도할 것 같은데 케네스 배 석방을 위해서 또 미국과의 대화도 좀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예. 맨 처음에 중국이 북한에 특사를 보내고 죄송합니다. 감기에 그다음에 걸리셔서 예, 그 괜찮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뉴욕에 있는 그 유엔 주재 북한 대사하고 국무부의 실무자가 만나서 비공식 접촉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공식적으로 김계관이가 가서 미국의 국무부의 어떤 고위직하고 비공식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육자회담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게 이제 항상 수순이었거든요. 예. 이제 시작 단계에 시동이 걸렸다 이렇게도 네. 볼 수 있죠. 네, 말씀하시는 사이에 지금 오늘 충남 논산 육군 힘찬 박수로 항공학교에서 대통령을 수리온 맞이해 전력화 주십시오.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국형 기동 헬기로 불리죠. 수리온의 전력화 기념식이 열리는데요. 2006년부터 6년간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서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네, 헬기에 직접 탑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예. 최초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합니다. 11번째 헬기 개발국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 대통령이 입장을 하는 이 수리온. 이 수리온에 대해서 좀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아, 이 수리온 이 기동 헬기는 수리하고 온하고 두 개 말이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네. 이 수리는 독수리 있죠. 어. 그러니까 이제 날아가는 새 중에서는 가장 높이 날으면서 용맹스러운 맹금류.
온은 원래 백일을 순 우리말로 온이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순우리 기술로 만든 가장 성능이 좋은 한국형 기동 헬기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한 간단하겠습니다. 경례. 예. 대통령께 대하여 받들어 총! 충성! 세워 총! 지금부터 국내 기술로 처음 개발한 세계 최첨단 명품 기동 헬기 수리온을 실전 배치하는 전력화 행사를 거행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단상에 계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앞에 보이는 기수단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받들어 총!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세워 총! 애국가 제창 군악대 연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대통령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단상에 계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축사 열중쇼 열중 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각 군과 방위산업 관계자 여러분,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이 오늘 드디어 국가 방위의 첫 임무를 부여받고 실전에 배치됩니다.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수리온 전력화는 우리 국방과학 기술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입증한 쾌거이고 앞으로 우리 군의 항공 전력 강화와 방위산업 수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자적인 헬기 모델 개발에 온 힘을 바쳐온 연구자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적으로 헬기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만 자체 기술로 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968년에 처음으로 헬기를 도입한 이래 세계 6위의 헬기 보유국으로 발전해 왔는데 오늘 마침내 수리온을 전력화함으로써 세계 11번째 독자 헬기 모델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수리온은 첨단 항법 장비를 구비하고 고도의 기동성과 안정성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헬기입니다. 산악이 많은 우리의 작전 환경을 고려할 때 수리온은 군의 항공 작전 능력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과학기술에 의해 승패가 갈리는 현대전에서는 첨단 방위산업을 갖춘 국가만이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 기술로 T-50 고등 전투 훈련기를 만들고 K-1, K-2 전차, K-9 자주포에 이어 수리온까지 전력화함으로써 무기 체계의 자립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헬기 개발은 첨단 과학기술의 총화로서 이번 수리온 개발과 생산을 통해 약 12조 원의 산업 파급 효과와 5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이 더욱 의미가 큰 것은 정부와 군과 방위 사업체는 물론이고 민간 연구기관까지 다 함께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라는 점입니다. 과거 산업화 시기의 방위산업은 국가 경제의 성장을 이끈 견인차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방위산업이 민간의 창의력과 결합해서 창조 경제의 꽃을 피우는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과감한 개방과 협력의 토대 위에서 안보와 경제를 함께 발전시켜 주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방산 기술 개발과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민, 관, 군의 유기적인 협력과 산, 학, 연의 노력을 융합시켜 우리 무기 체계의 국산화와 첨단화는 물론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에도 북한은 우리의 대화 제의를 거절하고 유도탄을 발사하면서 도발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빈틈없는 국방 태세를 확립하고 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북한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난번 미국 방문에서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조성하는 위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양보나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변화의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 정부는 공존과 상생으로 나아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은 위협과 도발을 즉각 중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다시 한번 축하의 마음을 나누면서 수리온 개발에 기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대 차렷! 충성! 축사 끝! 열중! 쇼! 지금부터 세계에서 11번째로 독자 개발에 성공한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의 실전 배치.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 전략화 기념식을 함께 보셨습니다. 예. 자, 김기호 교수님, 예. 지금 수리온을 이제 전략화하면 네. 과연 이제 실전 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군에는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형이 이렇게 70% 이상이 산악 지형이지 않습니까? 네. 북한으로 갔으면 더더욱 1000고지 이상 되는 지형이고 이런 산악 지형에서는 우리 보병들이 기동하려면 뭐 1000고지, 2000고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또 그 산악 지역에는 기상이 막 우리 헬기들 자주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예. 기상이 급변한데 이 수리온 비행기는 중무장 한 그 1개 분대 9명을 태우고 시속 한 260km로 2시간 정도 항속할 수 있고 백두산까지도 올라갈 수 있도록 고도를 2,700m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예. 만들어져 있고 이 기상 변화에도 견딜 수 있도록 GPS 위성 장치라든지 또 INS 관성 항법 장치, 레이더 경보 수신기를 달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체에서 적이 공격하면 피할 수 있도록 체프라든지 이런 그 회피하는 물질을 또 보낼 수 있고 필요하면 또 우리가 로켓포를 달면 또 제한된 공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전천후 한국적인 작전 환경에 가장 잘 맞는 최적의 무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번- 군은 예. 획기적으로 전력이 증강되고 또 한 가지 그 서해 5도에 북한의 그 고속 부양정, 공기 부양정이 고속 기동으로 침투하면 그동안 미군 아파치가 갔기 때문에 취약했거든요. 이제 아마 2017년 되면 해병 항공단이 창설되면은 거기에 우리가 수리온을 전력화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서해 5도의 문제도 많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수리온 개발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1번째로 헬기 개발국이 됐거든요. 여기에 갖는 의미도 좀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뭐 그 고등훈련기 개발이라든가 마찬가지로 이제 항공기 개발은 그 연관 산업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항공역학, 전자공학, 뭐 유체역학, 신소재 분야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이제 파급 효과 때문에 예. 사실은 그 방사청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12조 원의 연관 산업 효과가 있다 이렇게 12조 한다고. 원이요? 예, 12조 원요. 그리고 약 5만 명의 고용 효과가 있다 이런 발표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 항공 분야에서 우리가 이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분야는 우리 그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연구원의 김진무 박사, 경기대학교 김기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